자, 고철 팔 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지금같이 원유가 좀 국제적으로 이렇게 상승세다 그러면은 고철의 값을 좀 더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원유가 하락세를 유지를 하면은 이 고철의 가격도 떨어집니다. 원유와 고철 간의 어떤 그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원유 값이 상승을 하면은 이 고철 값도 상승하기 때문에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고철을 매입을 하시거나 모아두실 어떤 적치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치를 하셨다가 좀 고철 값이 올랐을 때 파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뒤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스티로폼이 있어요. 이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폐기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따로 매입을 하거나 처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도 원유값이 올랐을 때는 또 수요가 증가를 해요. 그런데 원유값이 내려갈 때는 이 스티로폼의 수요도 떨어집니다. 이거를 어떻게 쓰겠죠? 뭐 재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용도로 쓰거나 폐기 처리를 할 텐데, 어쨌든 원유값과 좀 이런 폐기물, 그 스티로폼 그리고 고철 값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에 대기열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꼭 트럭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만 계신 건 아니에요. 제 앞에 분들처럼 이렇게 승합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여기가 이제 고물상 주변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온 폐기물은 주로 H빔이 많습니다. H빔을 이렇게 새 제품을 갖고 와서 절단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만큼 H빔이 잔재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네, 자꾸 대기열이 빠져가지고 차를 앞으로 이동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고철이라고 다 같은 고철은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알루미늄은 알루미늄대로 구분을 하시고 이런 잡철, 말 그대로 고철이라고 하는 일반 철은 철대로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은 알루미늄은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어요. 킬로그램당. 그런데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실어 놓으시면은 그냥 고철 가격으로 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같이 이렇게 뒤에 H빔 잔재를 싣고 오면은 뭐 길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일정 길이 이상이 되면은 또 H빔 시세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고물상 사장님의 어떤 재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해서 이 고철을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철거할 때 나오는 폐기물도 상당히 그 처치 곤란인데, 이 고물도 굉장히 처치 곤란일 때가 있어요. 이거를 현장에서 그 발생이 되면, 고철이 발생이 되면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적치를 하고 또 도로에 안 떨어지게끔 안전하게 이렇게 그 쌓아두고 마무리를 하는 것도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고철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꼭 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노동력이 투입이 돼서 빼내고 분류를 하고 실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신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처럼 연에 한두 번씩 이렇게 창고에 적치되어 있는 고물들을 빼는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고철 값이 비쌀 때는 고철을 이렇게 처리하는 게 돈이 될 수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빼오는 시기가 고철 값이 안 좋은 시기에 맞물리게 되면은 돈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계속해서 이제 차에서 갖고 온 그 고물들을 내리는 거 볼 수 있어요. 설명 중에 조금 빼먹은 부분이, 이 옷도 이렇게 매입을 합니다. 옷도 킬로그램당 이렇게 시세가 정해져 있고요. 여러분께서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들도 매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전제품의 경우에도 이렇게 좀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고물상 내부로 들어오면은 상당히 많은 그 고철들이 적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종류별로 모아놨죠. 이렇게 페트병 같은 것도 따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옆에는 심지어 비닐도 이렇게 모아놨죠. 요즘 구리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전기차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구리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이 구리 시세 자체가 굉장히 올랐다고 합니다. 저도 앞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앉아 있어도 되고 내려도 돼요. 자, 개근개 올라왔고, 자, 개근개 올라오면은 저렇게 이 무게가 나오죠. 이 무게 나오는 게 다 달라요. 여기는 제 손이 안 가리, 손이 나오진 않은데 우측이 이제 제가 올라온 무게예요. 그러니까 3.8톤 정도 갖고 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다 고철의 무게는 아니죠. 자동차의 무게는 빼야 됩니다. 물론 제 무게도 뺄 수도 있고, 처음부터 개근할 때 제가 타 있었다면 짐을 다 내리고 저도 타야 됩니다.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 저기 뒤로요? 네. 보통 고물상에 오면 많으면은 2시간까지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집이 멀면은 이제 퇴근 시간까지 합치면 굉장히 좀 피곤할 때도 있죠. 뭐 집에 도착하면 8시, 9시 이 정도 될 때도 있는데, 뭐 자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저희 창고에 있는 고물들 혹은 뭐 현장 좀 큰 게 들어갔을 때 고철들이 많이, 잔재들이 발생하면 정말 처치곤란할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혹은 물량이 많이 남았을 때는 집게차를 따로 불러서 가져가라고도 해요. 저 손짓하네요. 드디어 저희 고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이게 다 돈입니다. 이 구리가 요즘 엄청 비싸거든요. 전기차 수요가 푹 찡해가지고, 와, 저희도 현장에서 구리나 잘 모아둘 걸, 그런 후회가 조금 밀려옵니다. 야, 이게 다. 자, 이 고물상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제품들이 뭐 가전제품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다른 제품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오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리거나 폐기물 처리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재활용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1980년대에 나왔던 선풍기도 막 나오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버릴 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앞에 있는 개근개로 다시 가야겠죠. 제가 타 있는 상태에서 무게를 측정을 해야 돼서,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저분 차주님의 좀 양해를 구하고, 네, 먼저 가도록 할게요. 자. 됐습니다. 자, 2250이네요. 한 1.2. 자, 오늘 고철을 먼저 한 차를 뺐어요. 아직 3차 정도 물량이 더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네, 고철 처분한 거를 받았습니다. 총 보면은 총 보면 이 공차 중량이 2250kg,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실어 갖고 온 고철의 무게는 1625kg. 단가는 킬로그램당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총 52만원 정도를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고철도 굉장히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 이렇게 고물상으로 오면 좀 실감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버리는 것들이 많은데, 한 번쯤은 그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안 쓰는 물건들은 고물상에 와서 이렇게 처리도 하고, 소확행이라고 하죠. 그렇게 처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이제 저같이 현장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하면서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처리하고 고철은 고철대로 이렇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들 알아서 이렇게 잘 처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받은 금액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과연 언제 팔 것인지, 혹은 어떻게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돈이 되는 품목들은 잘 구분을 해가지고 잘 처리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고물상에서 이렇게 하루를 다 보냈네요. 앞으로 2차는 더 빼야 되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